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7일 오전 6시입니다. 이제 이틀 뒤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도 6월 29일로 잡았습니다. 6월 29일은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인 1987년 6월 29일 당시 여당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씨가 6.29 선언을 발표를 하면서 정치의 주도권을 잡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그 유명한 6.29 선언 3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을 일부러 선택을 했다면 상당한 정치 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노태우 후보는 아주 인기가 없었습니다. 전국을 뒤흔든 6월 대시위로 인기 폭락이었습니다. 그때 만약 직선제에 선거를 했다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6.29 선언으로서 국민이 원하는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김대중 사면 복권을 통해서 출마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삼김씨가 단일화되지 않고 각자 출마를 해서 1로 삼김 구도가 되니까 36.6%의 득표율로도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제6공화국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려면은 노태우의 6.29 선언과 버금가는 그런 드라마틱한 행동이나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날 어떤 연설문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냥 좋은 연설문이냐 아니면 획기적인 연설문이냐, 흔히 듣는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 감동이 없는 어디 기념사 같은 연설문, 그러면은 출발부터 아주 휘청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잡는 연설문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잡는 연설문, 감정에 호소하는 연설문이어야 합니다. 이성도 좋지만은 선거에서는 역시 감성에 호소하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성공한 검찰 관료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관료 출신으로, 성공한 법관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통 관료, 정통 법관 출신들이 중간에 다 좌절했습니다. 고건 전 서울시장, 이회창 전 감사원장, 그리고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다 대권의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좌절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관료적 타성과 정치인의 자질 사이에는 뭔가 이게 큰 벽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그런 점에서 상당한 핸디캡을 가지고 뛰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관료주의는 행동이 느립니다. 조심조심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국회의원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런 관료주의, 조심조심으로는 이끌어갈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더구나 북한 노동당 정권과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을 이끌어야 하는 군 통수권자요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란 자리인데, 관료적 타성을 가진 사람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양이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보여준 이 정권과 맞서는 그 용기는 국민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감동은 시한이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에 실정, 짜증을 내고 있다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봄에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한 4개월 동안 국민들 눈에 보이지 않고 가끔 메시지 하나를 툭툭 던지는 걸로 일종의 정치를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이 지루하다 그럴까요? 간혹은 '뭐 우리를 갖고 노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모든 정치 행동은 빨라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3 월 9 일, 내년 3월 9 일입니다.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동은 빨라야 하는데 관료주의가 이거 빠른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관료주의는 보신주의와 통하니까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타이밍 다 놓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미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뭐냐?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이 시기를 또 늦추고 또 민심 투어를 한다면서 간보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국민들의 마음은 쉽게 식어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정치를 한다면은 정당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걸 어려운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게 그게 관료주의 아닙니까? 허가 낼 수밖에 없는데 그 허가 내는 절차를 까다롭게 해 가지고 민원인들 지치게 만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6.29 선언문이죠. 윤석열의 6.29 선언문이 감동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그다음 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날. 이 시간이 벌어질 때 윤석열 전 총장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아서 국민의힘에 들어갈 게 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제3지대에서 세력화한다? 불가능합니다.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갈 사람도 없습니다. 모일 사람 있다고 해 봤자 정치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뻔한 걸 가지고 형식을 갖춘다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의견 듣는다 그러고, 뭐 민심 투어, 국민과 함께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윤석열 씨에게 주어진 시간이란 재산을 헛 헛 헛쓰게 되는 겁니다.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평당원으로 들어가서 경선 무대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벌써 7 월부터 시작됩니다. 빨리 들어가야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저는 아닙니다마는 전 감사원장이 되어 가지고 먼저 들어간다든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먼저 합당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씨가 먼저 들어가면은 먼저 들어간 사람의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해서요, 모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모든 것을 던져야 합니다. 이전 투구입니다. 그 이전 투구를 즐겨야 합니다. 이전 투구를 겁낸다든지 싫으면은 정치 그만둬야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한 2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매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언론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익숙해지면은 사람이 게을러지고 아주 물러터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씨가 대면할 언론은 아주 사나운 언론이고, 윤석열 씨가 대면할 국민은 아주 삐딱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꽃밭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가시밭길이 열려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될 겁니다. 그래도 권력을 잡아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역사적 사명을 놓치지 않을 의지, 그것은 권력 의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명감이겠죠. 그것이 있으면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뒷받침도 되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일단 법치수호라는 미스터 법치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악몽과 같은 이 문재인 4년이 저질러 놓은 대한민국 법치 파괴, 대한민국의 문명 파괴, 민주주의 파괴,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인물이 뚝심 있어 보이는 윤석열 전 총장이다라고 하는 이 국민의 기대감, 이 기대감이 윤석열 씨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법치는 너무나 딱딱합니다. 또 윤석열 씨에게 드리워진 이미지, 관료, 엘리트, 이것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바닥으로 내려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깨져야 합니다. 깨지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엎어져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모든 행동이 이 국민들 속에서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의 벤치마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천하의 엘리트였지만은 그 마음이 항상 국민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가까이 있었던 분들의 일치된 증언에 의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농담으로도 조선인은 안 돼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못 살 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한국 사람은 안 돼 하는 이 자조적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조자학.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에 대한 희망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1905년 무렵에 쓴 글을 보면은 세계에서 조선 백성은 상지상이다. 조선의 백성은 최고다. 그러나 양반은 하지하다. 당시 지배층은 하지하다. 이렇게 쓴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그런 긍정적 생각이 바로 건국을 통해서 그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선택으로 있었고, 우리 국민들이 이 자유를 지난 70년 동안 사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특기와 기량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나라가 부자가 되고 강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자유를 빼앗아 버리니까 지금과 같은 북한이 되고, 같은 민족인데도 남한은 자유를 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유는 식물에 비교하면 그게 물과 햇볕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국민들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국민들과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부터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또한 이 서민들의 마음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가난을 민족의 가난으로 승화시켜 가지고 이 조국 근대화를 통해서 그 한을 풀어준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을 민족의 한과 동일시했던 사람입니다. 이승만, 박정희와 버금가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음 대통령입니다.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성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법치 국가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거쳐서 인류 국가로 가는 이 도정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이지만은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불안감은 엘리트고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나오는 불안감입니다. 어쨌든 6월 29일 이후 윤석열 전 총장은 꽃밭의 시대를 지나서 이전 투구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권력 투쟁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문재인만 빼고, 문재인, 노무현 빼고 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바꿔야 남을 바꿀 수가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6월 29일부로 관료 출신, 검사 출신, 엘리트 출신이라는 이런 것을 다 집어 던져 버려야 합니다. 바닥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바닥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저는 고귀한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해야 고귀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겸손해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